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6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 수영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요. 날씨가 더워질수록 시원한 물이 생각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인가 봅니다. 시원한 물을 찾아 수영장에 오는 것은 좋지만 갑자기 많아진 해원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부터 시작하여 한팔 제면까지만 배운 사람 등 다양한 진도와 체력적 부분 때문에 많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같은 수준의 레인 안에서도 1번 선두와 마지막으로 출발하는 해원의 실력차는 꽤나 많이 나는데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쉬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설명을 길게 하는 경우, 앞에 선두주자들은 입술이 툭 튀어나와 불만이 생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노? 아이고 추워라, 고마 출발 좀 합시다 하고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 속으로 엄청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영 수업을 할 때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있는 레인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운동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제일 잘하는 회원 기준으로 운동하라. 수영장은 사회의 작은 축소판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으며 모두가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선두 기준으로 운동량을 할 경우 나고 하는 회원도 충분히 생깁니다. 뒤에 오는 회원들이 따라가지 못할 경우 벽 앞에서 거친 호흡을 내쉬며 휴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 한계를 인정하여 휴식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동량이 부족하여 오늘 왜 이렇게 한계 없지? 라는 생각이 자주 들게 되면 수영쌤의 자질을 일단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수영쌤은 설명은 참 잘하는데 운동을 너무 적게 시켜 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설명은 참 잘하는데 라는 게 절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소개팅에서 예의상 사람은 참 착한 것 같은데 사람은 참 선한 것 같은데 본인은 나쁜 사람이 되기 싫고 우회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절대 수영쌤에게 운동 강도가 적어요 라고 말 안 합니다. 그냥 카운터나 수영장 게시글에 익명이 보장될 때 항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운동 강도를 강하게 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회원들은 힘이 들고 몸이 필요할수록 운동에 만족감을 드러내는데요. 우리가 수영장에 오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운동입니다. 수영의 역사와 수영의 원리, 이런 이론적인 내용은요 집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휴대폰도 다 볼 수 있죠. 집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운동이 안 되듯이 수영이라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오직 수영장뿐인데요. 수영장에서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설명은 최소화하면서 운동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야 합니다. 둘째, 실제 학습 시간을 늘려라. 우리가 50분 수업을 하면서 실제로 운동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준비운동 10분, 수영쌤 설명 시간 5분, 대기 시간이 5분. 운동하다가 힘들면 수다 떠는 시간 5분, 수업 시간에 실제 물 위를 떠다니며 운동하는 시간이 절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터방 같은 경우에는 말보다 행동 중심으로 수업을 하여 수영 거리를 통해 운동량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50분 동안 실제 학습 시간을 높일수록 우리의 체력과 기술, 숙련도는 몰라보게 좋아지는데요. 그러면 수영쌤의 설명과 시범은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냐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최소한만 하라는 것입니다. 수업을 조금만 더 계획적으로 세워간다면요, 설명 부분은 단체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이론적 설명과 시범,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물속 돌핀킥을 연습한다면 짧은 시간 한 번이라도 더 물속에서 경험을 해봐야 실력은 늘 수가 있습니다. 셋째, 제일 마지막 주자는 너무 힘든 거 아닌가? 우리가 저병으로 10바퀴를 시도할 때 모두가 다 10바퀴를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1번, 2번 회원님은 25m 도착 뒤에 벽을 터치하지만 그 뒤에 들어오는 분들은 깃발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벽 앞에 한 명, 두 명씩 모이기 시작하면 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것을 꺼리는 것이죠.
무엇보다 본인이 힘들어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운동하고 집에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30분은 더 운동하고 가야 하는데 스스로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멈추는 것이죠. 남들보다 적게 이동하면서 체력을 비축하여 나름의 선두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합니다. 결론적으로 1번 선두와 마지막 10번이 함께 10바퀴 저병을 시도해도 10번 회원님은 온전히 10바퀴를 한 것이 아니라 10바퀴를 하기 위한 흉내를 냈다가 맞습니다. 같은 레인에서 1번 선두주자의 운동 강도로 맞춰야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겨우 그들의 운동량에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주자들이 그럼에도 너무 힘들면 반을 내려가거나 과감히 쉬어가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넷째, 상향 평준화로 가라. 각 레인마다 초급반, 중급반, 연수반 나눠져 있습니다. 그 레인에서 잘하는 선두주자들의 운동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뒤에 따라가려는 사람들은 죽을 맛이지만 그만큼 따라오는 보상도 충분합니다. 혼자 할 때는 5바퀴만 하고 쉬어야 하는데 다 같이 움직일 때는 내가 갈 수 있는 거리보다 더 갈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단체로 운동할 때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어가며 조금만 더 힘내자라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포기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잘하는 1번이 무리를 이끌어가며 바퀴수도 세야 되니 힘든 것은 당연하나 나중에는 머리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따라오는 회원은 숫자도 셀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 사람만 보면 전진하면 되기에 비교적 편한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넘기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1번은 언제든 상위반에서 콜을 하면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의 체력적인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번의 운동량을 기준으로 레인에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 수준은 향상될 것이며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5번째, 모두가 만족하는 답은 없다. 최근 출생률 저하로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뉴스에서는 1억 원을 주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일반 시민들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시원하게 아이 한 명당 5억 하고 2명에 10억을 한다면 당장이라도 내년부터 출산율이 200%는 증가할 것 같은데 왜 시원하게 하지 못할까를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이 한 명당 액수가 올라갈수록 육아휴직, 내 집 장만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니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퉁 치면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한 명당 5억이 아닌 그보다 아래여도 말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협회에서는 우리가 젊을 때 대한민국의 산업 일꾼이었는데 우리도 5억을 달라. 국가유공자협회에서는 우리가 아니면 이 땅에 민주주의도 없었다. 우리도 5억을 달라. 우리도 대한민국의 큰일을 한 사람들이다. 각 협회와 사회 곳곳에서 엄청난 시위와 데모, 사회 전반적으로 폭동이 일어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라는 말이 뉴스나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규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안 되는 순간 여태 쌓아올린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영장 레인 안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운동량을 설정해야 되는가? 역시 대다수의 회원분들이 공감을 할 경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운동량이 적거나 설명 시간이 길어 추위를 느꼈을 때 회원님들은 수영장 측에 많은 항의를 해왔습니다. 적절한 운동 강도의 기준이 애매모호할 경우는 일반의 수준을 고려한 고강도 운동이 이상적입니다. 대부분이 빠르게 피로해지지만 운동에 대한 성과는 물론 집에 왔을 때 오늘 하루도 나 열심히 했다라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지만 다수가 공감하고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성공적인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각 레인의 운동 강도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